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팩트에 근거해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추구길입니다. 극단적인 반미 성향으로 웨이보, 그러니까 중국판 트위터를 비롯해가지고 SNS에서 팔로워 무려 3,500만 명을 거느린 중국의 유명 평론가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반미 여론을 주도하는 중국 지도층 인사들의 이중 행태가 도마에 오른 겁니다. 대만연합부와 통신원 같은 중국 매체들에 의하면 미국은 전 세계의 적이며 각국을 착취하는 거대한 종양덩어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애국주의에 편승해서 스타로 떠올랐던 필명 스마난, 이 사람의 본명은요 윌입니다. 유명한 시사평론가인데 이 사람이 중국의 한 변호사에 의해서 12년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집을 산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웨이보, 더윈, 또 토우타워 이런 모든 SNS 계정이 지난 20일 완전 중단된 겁니다. 이 스마나는 웨이보 307만 명, 그리고 더윈 2203만 명, 토우타워 1031만 명, 이렇게 35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할 정도로 중국의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지난 2010년에 25만 7천 달러, 그러니까 3억 4천만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주택을 사들였는데 현재 가격으로는 한 58만 달러, 한 7억 7천만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마난의 내로남불이 구설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2년 1월에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을 만나러 워싱턴 DC행 비행기에 올랐는데요. 탑승 전에 그는 미국은 전 세계의 적이고 세계 각국을 착취하는 거대한 종양덩어리다, 이런 글을 웨이보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정작 자신은 미국행 비행기를 탄 겁니다. 그런데 이 워싱턴 댈러스 국제공항에서 그를 알아본 중국인들이 반미 투사의 미국행을 비난하니까 당황한 그가 뭐라 그랬냐면, 반미를 하는 건 내 직업일 뿐이고 아내와 딸이 있는 미국에 온 것은 생활일 뿐이다, 그러면서 일과 생활을 구분해 주기 바란다, 이런 말을 남기고 황급히 공항을 빠져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반미 투사라는 그의 본질이 있는 그대로 다 노출된 겁니다. 그러자 중국 네티즌들은 우리의 반미 투사가 그렇게 진지하게 일과 생활을 구분해 달라고 할지 몰랐다, 이런 조롱 섞인 댓글들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만의 쯔유시보, 자유시보라고 그러죠. 쯔유시보는 미국을 암이라고 비판한 그가 사실은 미국에 막대한 세금을 내면서 그 암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또 중국 네티즌은 반미는 일이고 미국행은 사생활이냐, 당시 미국에 집을 산 가격은 근로자들 137명이 1년간 시금을 전폐하고 모아야 벌 수 있었던 돈이다, 이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문제는 이 중국 대중의 애국주의 정서를 자극해가지고 명성과 정치적 이익을 얻으면서 정작 자신들의 자녀는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현지 부동산을 사들이는 이런 행태, 이게요 중국 지도층 사이에서는 낯설지 않다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부터가 문제죠. 시진핑의 외동딸인 시밍쩌는 2010년에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에 편입해서 2015년 졸업했습니다. 그런 그를 시진핑은 지난 2018년 아프리카 순방시에 동행을 하기도 했었죠. 중국 서열 2인 리커창의 딸도 베이징대를 거쳐서 역시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또한 2012년에 시진핑의 정적으로 수청을 당했던 모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의 아들 보과과도 초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유학길을 떠나서 영국의 대표적인 기족학교인 해로우 스쿨을 다녔습니다. 이 졸업 후에는 옥스퍼드 대학교에 진학을 했고요. 이후에 미국 하버드 케너디 스쿨로 가가지고 이 공공정책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유학 기간이 총 13년이나 된 겁니다. 특히 이 해로우 스쿨은 연간 학비가 한 5천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여기에 값비싼 영국 생활비까지 감안한다면 한 해에 아마 1억 원 정도는 들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돈이 어디서 나왔을지 보지 않아도 뻔하죠. 유독 하버드를 좋아하는 중국 고위 관료들 때문에 이 하버드의 동문록에는 장제민 전 국가주석의 손자 장지청, 또 리저우싱 전 외교부장의 아들 리하허 등 이 전현직 중국 국가 지도부 손자들이 즐비합니다. 실제로 지난 20여 년간 중국 정부 인사 1000여 명이
하버드대에 적을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하버드대는 중국 공산당 제2당교다 이렇게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 관행은 반미가 직업이나 마찬가지인 중국 외교부의 고위 관리들이라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중국 전형직 장관급 이상 고위 관부 자식의 75%가량이 미국 시민권이라든지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 과관인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거친 입으로 통하면서 반미 선동의 선봉에 섰던 환95의 전 편집장 후시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후시진도 지난 2020년 8월 베이징에 40억 원이 넘는 아주 고가의 아파트를 갖고 있었고 아들이 캐나다에 이민을 갔다는 홍콩 언론 보도로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금도 중국 외교부의 수석 대변인으로 이 전랑외교, 그러니까 늑대전사 외교의 맨 앞에 서가지고 정례 기자회견 때마다 미국을 향해서 독서를 내뱉는 여자가 있죠. 화춘잉입니다. 이 화춘잉도 중학생 딸을 미국에 조기 유학시켰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에 호화주택을 구입해가지고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는 해외자산 은폐 논란이니까 뭐라고 말했냐. 미국 유학 중인 중학생 딸의 거주용으로 구입한 것이라 그러면서 이 공직자 재산 신고에 고의 누락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2020년 7월 주 유엔 중국 대표부 부대사로 부임한 耿샹, 인상이 아주 험악하게 생겼는데 이 耿샹 정 외교부 대변인도 부임 당시에 중학생 딸을 대동했습니다. 耿샹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재직 시에 홍콩 시위와 신장 자치군의 유구르족 인권 문제 등을 놓고 미국과 날선 공방을 벌였었죠. 그런 그가 딸을 미국으로 데려간 겁니다. 당연히 미국 학교를 보낸 거죠. 관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명한 반미 성향의 학자로 대미투사로 불리고 있는 진찬롱 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도 자신의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냈습니다. 그의 아들은 보스턴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마쳤습니다. 그런 그가 정작 대중 강연에서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 차례 아이를 어릴 적부터 미국에 유학 보내는 건 아이에게 해롭고 소용없는 일이다 그랬어요. 아이들을 장기간 해외로 유학 보내는 것을 권하고 싶지 않다. 좋은 선택이 아니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자신의 자녀는 미국으로 유학 보낸 겁니다. 평소 애국을 강조해서 둥아이고, 그 한자를 그대로 읽자면 둥애국 뭐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둥아이고라는 별명을 얻었던 중국 CCTV의 간판 앵커 둥칭의 이중생활도 돈마에 올랐습니다. 2014년 해외 연수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미국으로 간 그녀는 현지에서 원정 출산을 했고 아들이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겁니다. 둥칭은 아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그랬을 뿐이다. 애국심과 국적은 충돌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지만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습니다. 반미는 직업이고 도민은, 그리고 미국 간 건 생활인가? 대머리가 샴푸 광고를 하는 격이다. 이런 비판들이 줄을 지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니까 중국 네티즌들이 일할 때는 반미고 생활할 때는 숙미냐. 반미는 일일 뿐이었지만 자녀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생활이냐. 이런 말들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010년에 혁명의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내 중국 공산당 지도부 자녀들의 유학 생활을 집중 보도하면서 이렇게 꼬집은 바 있습니다. 공산당 간부들의 부패와 권력 남용에 분노가 커지는 상황에서 붉은 귀족으로 불리는 중국 지도층 자녀들의 행적은 이목을 끌 수밖에 없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국 지도층이 엄격한 공산당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고위층 자녀들의 호화 유학 생활은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권력 독점을 정당화해온 중국 공산당에는 불편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은 지금도 위인민 복무, 그러니까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죠. 그런 것들이 표리부동하고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중국 내 엘리트 코스를 받기 위해서 미국 등으로 유학을 보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당 독재 체제의 불안정성을 인식하면서 앞으로 자녀 세대와 가족들이 중국이 아닌 해외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도 있고요. 언제든지 해외로 도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유학에는 반드시 재산 도피까지 동반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미주의는 한국에도 넘쳐나죠. 특히 586 정치인들 가운데 반미 선동을 업으로 하는 이들이 제법 있습니다. 상당수 정치인들이 반미를 외치면서 자녀들을 미국이나 하든지 유럽 등지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유학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많은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자녀는 외국어 고등학교에 보내놓고는 그런 학교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죠. 다 같은 불효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녀를 유학 보내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동과 평소에 언행하고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중국이나 이 한국의 내로남불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놓고도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